특목고 입시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학원 아이들 보면 이제 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욕심나는 친구도 많이 있어서 이것도 살짝 제가 해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되면 5월부터 이제 영재학교 원서를 막 접수를 시작해요. 이제 영재학교 중3 애들이 이제 영재고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8월 달에 다 합격자가 나왔고요.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과거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9월부터 12월. 지금도 막 면접과 아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일 거예요. 발표가 안 났어요. 이게 끝나는 동시에 이제 12월 이번엔 아마 10월 4일부터 1번고 접수를 받게 돼요. 받게 될 때 예전에는 뭐 자사고 먼저 봤는데 이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랑 일반고랑 다 같이 10월 4일 원서를 넣게 돼 있어요. 물론 자사고 넣어서 떨어져도 일반고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일반고 이쪽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고가 이제 209개 학교였는데 최근에 좀 여기 많이 갔던 여자 친구들 많이 갔던 이대국어가 자사고 위치를 포기하면서 하나 늘어서 210개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자사고를 포기했어요. 외국 계열, 국제 계열이고 이제 자사고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큰 입시 틀입니다, 어머니들. 나중에 3년 후에 요거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영재학교는 어떻게 뽑냐면 1단계 서류 평가를 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기부, 얼마나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영재성이 있는지, 아까 말한 세특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되게 상세히 써줘요. 이 친구는 영재성이 있는 걸 써주고, 요 서류 평가와 그다음 2단계 지필시험을 봐요. 영재성, 창의성을 있는 지필 문제를 보고, 요거 기출 문제는 나중에 보여주긴 하는데, 요건 어머니들이 해당하는 영재 학교 가서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통과되면은 3단계는 과학 캠프라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서 협동 프로젝트 하면서 면접도 보고 또 지필고사도 보면서 아이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될 거예요. 영재학교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 갈 때 나중에 또 외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학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영재이기 때문에 영어도 엄청 잘하고 전과목 거의 다 뭐 10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영재학교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여드리면 이런 게 2단계 지필고사 시험 문제예요. 제가 좀 풀어봤는데 앞에는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봅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캠프를 불러서 3단계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3단계 지필고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가 오픈되다가 21년도부터 싹 감춰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문제로 보는 거예요. 뭐 재밌는 문제 많죠. 갑자기 확 밟으면은 핸들이 부러질 수 있다. 왜 부러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전에는 사실은 영재 학교 붙으려면 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22년부터는 융합 창의성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학원 가서 듣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영재고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어요. 물론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유명한 데가 경쟁률이 안 나와 있는데 한가영이라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가영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는 뭐 장영실 영재상이라 그래서 여기는 교과 안 보더라도 정말 영재성이 특출한 친구들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보시다시피 5에서 8 사이 정도로 이렇게 영재학교는 돼 있습니다. 자, 요거 궁금하시죠? 영재학교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볼 수 있죠. 이제 아까 보여드린 2단계 지필고사 문제를 중2 때 50% 풀어. 그리고 중3, 중1 때 32% 아이가 풀 수 있다. 맞진 않더라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영재성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중2, 중1 됐을 때 한번 야 이건 풀어봐. 집에 져서 뭐 풀면 그 친구들은 한번 기대해 보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선행. 요거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제가 상담을 보면 어머니들이 이걸 많이 해요. 사실 영재학교 어머니들은 아이가 잘났으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 나갔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저희 이 근처 어머니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이 다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재학교 가는 애들이 합격자가 아니라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디까지 선행 나갔냐? 그러면은 고등 수학은 수투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까지 끝냈어요. 저희 학원에도 영재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초육 아이들 벌써 물리원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했다 그래. 뭐 깊이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 정도 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재 학교 아닌 어머니들도 그럼 우리 애도 중3까지 고등 수학 2는
끝내야 되지 않나 자꾸 얘기해서 학원에 자꾸 급선행을 요구하는데 그건 영재학교 아이고 영재가 아닌 친구들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과학 1은 아까 통합과학 같은 거는 완성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면 좋고 그 중등과학 심화도 해야 되고 영재학교 준비한 친구들은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흔히 어머니 말하는 선행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이 정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 정도는 시켜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1단계 자소서라든지 3단계 뭐 그 선행 캠프 갔을 때 자연스럽게 뭐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요 과목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재학교 아이들은요. 이제 과학고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고는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 저도 이제 우리 학원 극심화반 친구들 보면 과학고 갈만한 친구들 몇 명 있고, 실제로 준비한 친구들 몇 명 있긴 합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좀 쉽게, 학생부, 1단계 똑같습니다. 서류 평가랑 소집 면담 평가인데, 학생부,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기주도로 과학을 잘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기록부에 남기면, 예전에 사실 과학고 담당자들이 그 코로나 전에는 학교로 찾아와서 담당선생님이랑 면접을, 그러니까 상담을 했대요. 추천서 선생님이랑. 근데 지금은 전화로 통화해서 정말 애가 그런 아이인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이번 두 번째는 소집 면접 평가인데 이거는 지표고사가 아닌데 나중 보면 거의 지표고사입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면담은 아까 1단계 면담은 그냥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2차 방정식은 무엇이니, 2차 함수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면담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면접은 좀 심층 면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 면접인데 이런 문제를 4문제를 주고 30분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표고사 아니라는데 지표고사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분 동안 4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풀어서 말로 해야 되는 게 2단계 과고 가는 친구들인데 문제는 뭐 좀 준비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머니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학년 1학기 시점으로 아까 봤던 면접 문제를 60% 이상 정답을 답변할 수 있으면 과거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극심한 문제, 뭐 푼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 물어보면은 아까 봤던 면접에 한 80% 정도는 아이들이 풀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맞히는 친구들은 과거에 도전할 수 있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집니다. 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친구들이 수투까지 끝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끝내면 좋으냐? 이거 합격자한테 물어본 건데 고1이랑 수학, 과학을 끝내는 게 좋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합격자에 한해서 1학년 때 과거 딱 들어가면은 고1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속진 수업으로 엄청 빨리 끝내버린대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하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훨씬 과거에 붙어서 내신 대비에 좋다는 얘기 때문에 여기도 하여튼 고1 수업 정도는 끝내고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말씀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과학을 이제 선행 학습이 되면 중등 심화 과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수능 보게 되면 통합과학 미리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3 정도 되면 그때는 중학과학이 다 끝내면 통합과학 공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영재학교랑 틀리게 과거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한성과랑 세종과거를 넣을 수 있는데 경쟁률은 한 이 정도 됩니다. 4에서 5 사이 정도가 되죠. 나머지는 지방 과거는 어머니들이 넣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가는 학교, 외고. 외고는 사실은 학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가 A고 그러면 사실 외고 넣을 수 있는 게 돼요. 그 대신에 나중에 성적표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영어는 뭐 한 반에 50% 이상이 A예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 성적 보면 알지만 70%까지 A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영어만 A 받으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외고에서는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어, 사회, 교과를 내신에 반영하는데 거꾸로 간대요. 3학기 학기 때 국어 성적으로 거르고 또 동점이면 3학기 학기 사회, 1학기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이렇게 해서
고르는데 아마 외고 가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아마 요거는 거의 다 A일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원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A면 다 A인 거예요. 30% 40% A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고나 국제고도 똑같이 뭐가 가장 최종 합격에 중요하냐 그러면은 면접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마 이런 내신은 거의 다 만점이 될 겁니다. 올 A가 되기 때문에 A가 받는 게 어렵지 않아서요. 자,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영어, 국어, 사회로 이제 동점자와 관련해서 교과를 반영하고 여기도 내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면접. 최근에 국제고는 이과 성향의 아이들 많이 뽑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국제 글로벌 리더를 뽑는 건데 이과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외고라 좀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조금 국제고도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신 보면은 경쟁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대원외고도 이렇게 경쟁 높지는 않죠. 심지어는 뭐 이런 서울외고는 그냥 넣으면 합격입니다. 그냥 넣으면 합격. 근데 아까 말한 국제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외고는 이과 과목 개설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사실은 저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원하면 가할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마무리가 다 잘 된 친구들이 외고 가야지 영어나 외국어만 특출하다고 가면은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어떤 어머니들이 대원 국제중도 물어봤는데 대원 국제중도 학기 중에 그냥 서브 프린트가 서브 문제집이 블랙라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켜서 공부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맞죠? 전사고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한 여기도 1단계는 뭐 그 성적 내신으로 보고요. 여기는 2단계 이제 이것도 면접으로 봅니다. 여기도 아마 사실은 전사고 정도 하나고 말한 아까 외대국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민사고 같은 경우 성적이 보면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취도 보는데 이게 2, 3학년도 컷인데 거의 다 모두 A 되면 면접과 당연히 갈리긴 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넣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올 A일 거예요. 이것도 아까랑 외고랑 국제고랑 똑같이 아마 면접에서 I를 걸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사실은 좀 민사고라든지 하나고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용인 외대부고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 지역에서 많이 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배제 보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또 배제 보인이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전국 자연이 다사하고 만큼의 성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